왜 도대체 단종 또 이렇게 자기 이익을 자기 개인적인 손해를 봐가면서 뭔가 하려고 했던 저런 어몽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마음에 남기는가. 한명희 같은 사람은 아주 우리 압구정이라는 그 동네가 한명희의 정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름을 남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애련하고 또 억울하고 또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기억하는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명회가 분명히 당시에는 단종과 어몽도를 이겼지만은 지킬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이 시간에 걸쳐서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천만 영화가 한 10편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보여줬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공통적인 무엇인가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명량 같은 경우에는 국가라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하는 거, 또 국제시장에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런 헌신을 해서 한 일평생을 바친 그런 영화.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불의를 보고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광주에 그에서 일어나는 잔악상들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영화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공히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라는 거는 사실 수십 가지가 있고 이 새로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로 둘 사이에 정직하다든지 용기가 있다든지 절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 가치가 있잖아요. 공동체에서는 우리 정의라든지 공정, 자유, 존엄, 봉사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제까지 숱하게 교육을 받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이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잃어버리거나 또는 생각을 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경우가 우리는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지켰다가는 개인적인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금전적인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또는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감내하고 감히 행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좋다는 건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에서부터 심장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불과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것을 지키는 데에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러내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진심입니다. 그런 진심들은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제까지 그냥 야단치고 저 장면 바로 전에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단종이 죽으려고 혼자 낭떠러지 같은데 죽으려고 갔는지 어쩌다 혼자서 이렇게 위험한 데를 가는 것을 보고 어몽도가 막 야단치는 장면이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야단치는데 그때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죠. 마을 사람들은 막 그냥 혼비백산해 갖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단종은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활을 들어서 사냥은 아니죠. 어쨌든 방어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렸구나 하는 이런 진심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심은 어느 순간에 계획된 기획으로 드러난 진심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는 어떤 행동으로서 이렇게
그 진심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고, 이 영화에서는 또 이런 장면을 마지막에 해서 정말 우리 다감 선생님의 눈물을 짜낸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수양대군이 이미 다 덫을 다 마련해 놨잖아요. 덫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그 단종이 걸려들이길 기다리고 있는데 단종은 거기를 그냥 가지요. 어몽도는 그걸 알면서 말리고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단종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아버지 뜻대로 돼서 왕이 됐고 또 수양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이런 한심한 신세가 됐는데 이제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됐다. 나는 그래서 살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진심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겠다. 그렇지만 너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같이 가지 않는다. 너는 관하로 가라.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라.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런 진심을 여기서 보인 이후에 드라마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거라 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고 단종을 얘기할 때 어몽도는 나도 그 안에 있습니까? 할 때 그냥 촉새처럼 당연히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대는 아닌가. 참 멋있잖아요. 그대는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꽉 왔습니다. 진심으로 이들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추구했구나. 그들이 추구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는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알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다 포기했습니다. 단종은 어차피 죽으러 가는 것이고 그 죽은 시신을 수습했다가는 삼족을 멸하는 그런 개인적인 큰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몽도는 그것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병원에서의 그 가치 실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저 위에 이제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의 가치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병원에서의 가치는 진심이 있어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진심은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교육도 받아요. 뭐 이런 말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손은 이렇게 놓고 인사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교육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친절을 받는 사람에 다가가는 거는 마음이죠. 꼭 말을 꼭 이렇게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조금 서투르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친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친절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친절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또 이렇게 친절을 하다 보면 동료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동료끼리도 친절을 하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애쓰고 신경 쓰고 어떨 때는 갈등하고 뭐 여러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또 어려운 환자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자신한테도 친절하자 하는 제안을 작년에 하면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 또 그 말씀은 지금도 또 다시 드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번 드릴 예정입니다. 친절하자 하는 거고 거기서 우리에게 지난번 제 강의에서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왕은 누군가 했더니 뭐 거의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환자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그럼 무엇인가? 또 진심으로 그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가 하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면서 지난 강의를 마친 바가 있었는데, 나이 드시고 몸이 약해지고 혹은 뭐 한두 가지 병이 다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가까운 가족끼리 또는 뭐 자식도 마찬가지고 보호하기가 매우 힘드니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지요. 내가 옷을 갈아입고 싶어도 안 돼. 6시 돼야 옷을 갈아입고 8시 되면 잠이 안 와도 낮잠을 잤어도 무조건 침대 들어가야 돼. 효율이 굉장히 이 강조되는 병원이고, 대부분의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케어를 받기가 어렵고, 보통은 재활이라는 건 그래서 생각하기가 힘들죠. 오랜 기간 입원하는 게 보통 대부분이고, 자녀들이나 본인 스스로도 대개는 여기가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병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관절염을 고치자, 수술을 하자 할 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대소변을 내가 못 가릴 때는 효자효이 없다. 네 발로 걸어 다니셔야 된다. 가능하면 네 발로 오래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우리 현명한 노인 생활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맡겨진 사람이 아니고 여기 들어와서 다시 재활하고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그렇게 돌보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매 걸린 분, 뇌졸중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재활을 해서 오히려 들어오기 전보다 나아서 여기가 맡겨지는 곳이 아니라 회복하고 나가는 곳이라는 그런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진심으로 이행하는 병원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5명 정도래. 이게 어려운 이유는 누가 다 케어합니까? 요양병원은 대부분 간병인들이, 요양사들이 케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우리나라 출신도 있고 중국 출신도 있고 다른 나라의 출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대개는 그런 시설을 맡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당연히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못 받아도 6명, 8명을 해야 되고, 그것도 어떤 경우는 3일 중에 이틀을 해야 되고 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분들을 직고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직고용을 해서 거기가 당연히 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맡은 환자도 좀 줄여줘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따르죠? 당연히 인건비 많이 들죠. 다 보험해줘야죠. 퇴직금 줘야죠. 또 복지시설 만들어줘야죠. 이런 것들을 떠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적자가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5곳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보고, 뭐 저는 이런 병원 중에 뭐 한 군데도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건 여기 경영자는, 여기 병원장은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병원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분명하게 갖고 계시는구나. 그 가치를 진심으로 가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록 신문지상이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정하고 같이 지킵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효율이에요. 한 사람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한 사람이 가능하면 빨리 일을 끝내야 되고, 이런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도 사실은 뭐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 효율과 가치는 많은 경우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들은 우리는 효율을 많이 얘기를 해요. 좀 적게 써라, 좀 더 많이 봐라, 효율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면 또 저는 사실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그 가치를 지키는 것과 효율은 많은 경우에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효율 좋은 또는 기계 또 효율 좋은 사람 뭐 같이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율 좋은 사람은 또 더 좋은 효율을 찾아서 가요. 결국은 따뜻한 심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자꾸 바뀌게 되죠.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핵심 가치들 여러분들이랑 제안해 놓고 이 가치를 같이 좀 지킵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자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분이 피터 드러그라는 이 경영학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하고 경영학을 새로 개척한 분이에요. 저는 뭐 제2의 멘토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고객 가치가 뭐냐면 고객이 가장 즐거운 물건, 즐거운 마음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돈을 내거나 자기가 품을 팔아야 되거나 뭘 하겠죠. 그것을 뺀 거죠. 고객이 얻는 거에서 고객이 치르는 것을 뺀 나머지가 고객 가치라는 경영학적 용어로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면 좋은 물건을 가능하면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물건이 좋을수록 또는 싸게 살수록 고객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좋은 물건 만드는 거가 기업의 가장 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시 말해서 고객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많이 하는 병원은 어떻습니까? 치료해 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치료를 잘 낫게 해주고 환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고객 가치를 올리는 건데 그거 고객 가치를 올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고객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진심이. 또 환자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걸 빗대서 환자가 느끼는 치료의 결과예요. 당연히 수술 다 잘 받으셨으니까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아야죠. 그죠? 좋기도 하지만 내가 지출해야 되는 부담, 뭐 병원비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애들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부담하는 것을 뺀 거. 그러니까 환자 가치를 최대한 올리려면 뭡니까? 쉽잖아요. 가능하면 환자분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요. 우리 통합간병이나 하는 게 그렇잖아요. 보호자들이 와서 간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리무진 서비스 왜 합니까? 내가 퇴원하고 싶어도 자식이 아들이 시간이 이때밖에 안 난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담을 우리가 줄여드리려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치료는 잘 돼야지. 자, 환자가 느끼는 의미 있는 결과는 제일 잘 낫는 거지. 그죠? 이제 그런 것을 크게 해주고 겪는 모든 부담을 줄여주는 게 여기서 중요한 이 환자 가치는 뭐냐면은 요거예요. 인지된 가치. 예? 실제로 환자의 꼬매는 걸 몇 반을 꼬맸느냐, 10반을 꼬맬 걸 5반을 꼬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분이 그렇게 느꼈다 하는 거. 그렇게 느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 있는 결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민 교수가 수술은 아주 잘했는데 틱틱거리고 맨날 하고 설명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은 수술이 잘 됐어도 환자가 갖는 고객 가치는 환자 가치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거보다도 이거 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잘 설명을 해드리면은 환자분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환자 가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피터 드러거 선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병원이나 기업의 가치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가치. 고객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걸 뭐 당연히 고객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찾는 고객이 늘어나게 되고 이윤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윤을 증가되니까 기업에 투자를 해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더 탁월해져서 그것은 더 큰 고객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세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윤이 딴짓에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탁월성을 잃어버리고 고객 가치를 계속 창출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저 피터 드러거 선생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을 뉴민병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뉴민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환자 가치를 최대로 만들자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뉴민병원은 좀 환자를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줘. 그럼 옆 사람은 또 얘기할 거야, 그죠? 환자분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오는 치료비를 받으니까 더 많이 벌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벌으면 그걸 또 다시 재투자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시설, 조금 더 좋은 장비를 써가면서 환자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윤이 만들어졌다고 원장이 빼돌리면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러지 말라 하는 것이 피터 드러거 선생의 아주 단순한 그런 논리고, 근데 많은 논리가 잘 안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피터 드러거 선생의 그 견해는 이렇습니다. 뉴민병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기업이 만들어진 거나 뭐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사회에서 허락된 자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자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이라는 자원을 쓰게 되고 이 건물이라는 자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걸 사회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을 허락받았음에 우리는 당연히 이윤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내서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하고 병원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라는 거죠. 그걸 이윤 창출을 돈 벌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이윤 창출을 못 만드는 건 이거는 죄악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 이윤 창출을 기업의 목적, 병원의 목적, 병원의 목적을 위해서 환자를 위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재활용해야 된다. 중역실에 앉아 있는 사람,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윤 창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원장이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윤 창출을 해서 그러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드러거 선생님의 우리한테 주는 가치입니다. 이윤을 만들어서 다시 환자에게 재투자해서 환자 가치를 점점 올리는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우리 뉴민병원에서 해야 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션은 어디에 방향을 맞추느냐? 당연히 환자 가치입니다. 환자 가치는 뭐라고요?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걸 뺀 거. 그러면 환자 가치를 높이는 거는 당연하지요. 만족도를 높여드려야 되고 부담은 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지나가서 왕과 사는 병원이 아니라 더 나가서 왕이 되는 병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결론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환자 가치다. 이것들을 환자 가치를 환자와 공유할 때 환자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병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에 와야 더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으니까, 더 잘 치료해주고 더 따뜻하게 만져주고 더 편하게 해주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환자들이 우리한테 하는 의지는 우리를 이윤을 더 많게 해주고 더 탁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탁월성을 다시 환자분한테 되돌리는 이런 선순환 과정, 이런 선순환 과정을 우리 같이 한번 동참해 보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게 바로 왕이 되는 병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